네, 안녕하십니까. 헤드만 코디오 한욱희입니다. 오늘은 BMW 7 시리즈의 바워센 일킨스의 코디오 분석해드리고 또 튜닝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바워센 일킨스의 시스템을 보시면 조금 기존 오디오 시스템과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기존 오디오 시스템을 먼저 한번 잠깐 살펴보고 왜 바워센 일킨스의 이 7 시리즈에 이런 시스템이 적용되었는지 그것을 먼저 알아본 다음에 여러분과 같이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MW 같은 경우에 지금 국내에 출시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지만 크게 보면은 하이파이와 하만카돈의 7채널, 그러니까 센터와 앞도어, 트위터, 시트 밑에 우퍼, 그 다음에 뒷도어, 이런 정도의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만카돈 서라운드 로직 7 같은 경우에 여기에 서라운드가 추가가 되어 있는 시스템이죠. 그렇다면 바워센 윌킨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기본적으로 M850i 16채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채널이 각각 트위터까지 다 각각의 채널로 구동되게 되어 있고 시트 밑에 우퍼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바워센 윌킨스 7 시리즈에 들어간 11채널 외장 앰프가 내장된 시스템은 보시면 시트 밑에 우퍼도 있지만 앞도어에도 이렇게 저음을 출력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먼저 설명을 드려야 오늘 시스템 분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게 RTA 그래프라고 하는 것입니다. RTA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귀에 마이크를 설치해서 실제로 오너가 들었을 때 청취자가 어떻게 소리가 들려올지에 대해서 저음부터 초고음까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영역을 그래프로화 시킨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이런 식으로 들릴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쑥날쑥한 부분들이 있는 것들은, 이런 부분들은 안 들린다는 뜻입니다. 이 레벨이 높은 것은 레벨이 출력이 높다는 것이고, 이렇게 피크가 있는 것은 고음의 귀를 찌른다는 뜻이겠죠. 자, 시스템마다 보시면 M440i 같은 경우에는 저음이 약간 높고 이 부분에 딥이 있습니다. 특이한 거죠. 여기도 딥이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X5의 하만카돈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큰 딥이 있습니다. 물론 마찬가지겠죠. 중간중간에 딥이 이렇게 있습니다. X6 같은 경우 하만카돈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딥이 있고 레벨이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30i 같은 경우에도 역시 여기에 딥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이 대역 125Hz를 기준으로 해서 이 큰 딥이 있는 이것은 바로 이 도어의 미드레인지, 이게 4인치입니다. 그리고 시트 밑에 있는 이 시트 우퍼가 8인치인데 문제는 4인치와 8인치의 특성이 다르다는 데 있고, 또 하나는 순정이기 때문에 운전자 기준으로 포커스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맞춰놓으면 이 조수석이나 뒷좌석에서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럼 왜 이 4인치와 8인치가 문제가 되느냐? 4인치가 재생할 수 있는 대역과 8인치가 재생할 수 있는 대역, 이 부분이 비교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8인치는 우퍼고 4인치는 미드, 6.5인치라면은 이 대역이 여기까지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이 빈 곳이 없을 수가 있는데 4인치이기 때문에 대역이 이렇게 꺾어져서 이 대역, 아까 제가 말씀드린 125Hz 대역에서 큰 딥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워센 윌킨스 7 시리즈에서는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이 도어에다가 베이스 시스템, 스피커를 양쪽에 추가한 것입니다. 도어에 있는 베이스 하나를 추가하기 위해서 제가 이 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아까 그 딥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고 사운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관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바워센 윌킨스의 시스템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센터 스피커가 있고 트위터 미드레인지 4인치가 있고 여기에 베이스가 있고 여기에 시트 우퍼가 있습니다. 뒷도어에도 마찬가지로 있고 서라운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7 시리즈 바워센 윌킨스입니다. 오늘 튜닝하려고, 오늘 여러분과 같이 알아보려고 하는 시스템이 바로 이 시스템인 것입니다. 튜닝의 시작은 분석이죠. 지금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RTA인데요. 자, 사운드를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음이 부족하다, 또는 해상력이 떨어진다,
또는 선명하지가 않다, 명료하지가 않다, 출력이 낮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이 RTA를 보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이 저음부터 이 고음까지 어떤 평탄도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자, 중역대에서는 평탄하고 저음에서는 이렇게 올라가고 고음도 약간 상승한 이런 라우드 특성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목표입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느냐? 사람의 귀는 저음은 높아야 되고 고음은 약간 높고 중역대는 평탄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귀 특성입니다. 그래야 이 높은 음과 이 RTA상으로 높은 음과 이 중음이 같은 크기로 여러분 귀에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 저음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대역, 이 딥이 생겼던 대역은 어느 정도 채워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죠. 중간중간에 딥들은 있지만 이 부분은 순정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다시 DSP를 이용해서 튜닝을 한다면 여기도 이렇게 평탄하게 만들 수 있겠죠. 고음이 약간 이렇게 높지 않은 것은 순정에서 이 정도는 그냥 애교로 봐주셔야 됩니다. 왜냐? 순정 스피커의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올리게 되면 소리가 약간 거칠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아래 것은 뭐냐? 바로 이것을 출력하기 위한 각각의 스피커들이 앰프에서 내는 출력 특성입니다. 잠깐 살펴보면 이 녹색 같은 경우에 도어의 4인치인데 이 재생 대역이 한계가 있죠. 왜? 저역은 재생할 수가 없습니다. 저역을 재생하려면 스피커의 사이즈가 커져야 되는 것이죠. 4인치로 재생을 못하니까 예전 것은 이 8인치로 이렇게 하니까 이 부분에 딥이 생겼었는데 지금은 앞도어에 우퍼가 하나 생겨서 이 부분을 메꿔준 건데 문제는 이 앞도어보다도 C2 우퍼 출력이 너무 낮다라는 것입니다. 저음으로 갈수록 높아야 되니까 이 C2 우퍼 출력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죠. 자, 우리가 튜닝을 할 때 이 7 시리즈를 가지고 가장 부족한 게 뭐냐라고 하면 첫 번째 꼽는 것은 바로 이 저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 C2 우퍼의 출력을 올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볼륨을 올렸을 때 음이 뭉개진다 또는 음량을 키웠더니 소리가 거칠어지고 마구 날아다니면서 서로 부딪혀가지고 뭉개지는 소리가 나고 거칠어진다 이러면은 스피커와 앰프를 추가해서 사운드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음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음상입니다. 그러니까 운전자 기준으로 했을 때 바워센 윌킨스의 순정 음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면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왜냐? 이 운전자를 기준으로 해서 L과 R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시험을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들립니다. L과 R.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여기가 L이고 여기가 R이어야 되는데 L은 이쪽 중간으로 쳐져 있고 L은 쳐져 있고 R은 이 우측 상단에 위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L과 R의 스테레오가 완전히 언밸런스가 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람의 보컬, 즉 가수가 노래하는 위치가 어디로 들리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센터가 이렇게 치우쳐져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치우쳐져 있으면 L과 R의 밸런스를 느끼지 못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음상에 따르면은 이 운전자의 위치에 따라서 L과 R이 혹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만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순정 자체가 센터 음상을 여기다 세워놓고 L과 R로 세워놨기 때문에 센터 포커스도 안 맞고 스테레오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히 감동도 없는 것이고 더 중요한 문제는 이렇게 튜닝이 되면 명료도도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 이 운전자 기준으로 했을 때 모든 스피커들이 다가오는 시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가수 혼자 노래를 불렀는데 합창단이 노래하는 것처럼 내 귀에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소리가 명료하지 않느냐라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을 조율한다는 것, 운전자 기준으로 시간을 조율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들려야 됩니다. 운전자가 여기에 있을 때 약 1시 방향에 보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수가 나만을 위해서 여기서 노래하는 것처럼 만들어야 여기가 L이 나오고 여기가 R이 돼서 스테레오를 완벽하게 느낄 수 있고 감동을 느낄 수가 있고 명료한 보컬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흐트러진 음상을 운전자 기준으로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되돌아와서 RTA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상적인 파형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 라우드 특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고음은 약간 높고 중역대는 평탄하고 저음은 이런 식으로 갈수록 올라가는데 이 초저역까지 올리면 안 됩니다. 너무 벌벌거리는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45Hz를 기준으로 해서 최고 포인트를 만드는, 피크를 만들면은 가장 이상적인 사운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튜닝을 하고 DSP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정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대역이 이렇게 높죠. 그러면은 방방거리는 사운드로 들리고 여러분들은 음량을 올렸다가도 다시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적인 RTA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그것은 고객과 같이 조율을 하면서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헤드만크 오디오는 고객과 같이 RTA 파형을 보면서 소리를 만들어 드립니다. 시간이 아깝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할 시간이 없죠. 그래서 빠르게, 그러면 어떻게 시스템을 꾸며야 내가 가성비 높게 사운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만족하는 사운드를 만들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순정 사운드는 들을만한데 출력과 저음과 밸런스와 센터 사운드 스테이지 이런 부분이 떨어진다. 그러면 출력과 저음을 올리는 것은 역시 앰프입니다. 그래서 사운드 스테이지와 그 다음에 스테레오와 밸런스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출력, 저음, 센터, 그 다음에 스테레오, 명료도까지 맞추기 위해서는 바로 이 DSP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들이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운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운전자의 앞쪽에 있는 것이 거의 80%의 출력을 담당하고 나머지 20%의 출력을 담당합니다. 서라운드를 끄게 되면 이 소리는 안 나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돈을 가성비 높게 만들어서 밸런스 있게 튜닝을 해보자. 그러면은 이 앞부분만 구동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는 8채널 DSP와 순정잭 해서 가격은 230만원 정도면 여러분들은 순정과는 완전히 다른 출력과 저음, 그 다음에 스테레오 음량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스템은 바로 이겁니다. 앞 스피커와 센터 스피커까지 교체하는 튜닝입니다. 그래서 선명도가 순정 스피커만으로는 부족하다. 출력 저음 올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래도 이 귀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조금 더 감동을 느끼고 싶다. 그러면 스피커까지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앞 스피커와 센터 스피커를 교체하는데 여기에다가 DSP 8채널 역시 앞쪽만 구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가성비 높게 사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성비 튜닝을 한다면 비용은 약 410만원 정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탠다드 튜닝입니다. 스탠다드 튜닝은 나는 그 정도로는 만족을 못해. 그래도 기본적으로 모든 스피커를 구동해야 모든 스피커가 나를 위해서 소리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앞 스피커와 센터 스피커, 그 다음에 DSP를 10채널짜리로 구동을 해서 이 앞쪽을 전체를 다 구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동을 하면 어떤 소리가 만들어지느냐? 고객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감동적인 사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뭐냐? 이 DSP를 어떻게 조율할 것입니다. 카오디오 튜닝의 최신 카오디오 튜닝의 기본은 가장 바탕이 되는 것. 여러분들이 카오디오 샵을 고를 때 바로 뭘 골라야 되느냐? 이 DSP를 뭘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튜닝하는지, 어떻게 조율하는지입니다. 두 번째가 나머지 스피커의 브랜드이든 가격대이든 이 부분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스템의 가격은 460입니다. 마지막 시스템은 하이엔드 시스템입니다. 스피커는 포칼 유토피아 센터 스피커, 그 다음에 트위터 역시 마찬가지로 포칼 유토피아 TBM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한 번은 정말로 음악을 사랑한다면 한 번은 달아보면 정말로 왜 포칼 유토피아 TBM인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트위터들은 볼륨을 올리고 고음이 세면 귀가 아픕니다. 하지만 이 TBM, 포칼 TBM 트위터는 센데도 부드럽고 시원하게 귀를 정화시켜 줍니다. 자, 이렇게 넣고 헬릭스 V12 그 다음에 C2 우퍼까지 이렇게 넣으면은 모든 스피커를 구동하고
챔버용으로 트위터까지 올리게 되면 약 1200 정도 소요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돈을 쓰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조금 전에 소개시켜 드린 시스템 중에서 이 하이엔드를 빼고 나머지를 시트 우퍼를 교체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지 않았었는데, 기본적으로 저음을 좋아한다면 이 시트 우퍼를 반드시 교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순정 그대로도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저음을 만들지만 시트 우퍼를 교체하면 훨씬 더 파워풀하고 힘있는 저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TBM 트위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은 여러분들이 포컬 유토피아 TBM을 장착해서 소리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BMW 7 시리즈 바워센 윌킨스 오디오 시스템을 정말 빠르게 분석해보고 시스템까지 구성을 해봤습니다. 사람마다 튜닝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제가 여기에 여러가지 시스템을 쭉 추천을 해드렸지만 꼭 이걸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카오디오 튜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고객에 맞게 조율을 할 것이냐입니다. 헤드만 카오디오는 고객과 함께 RTA 파형을 보여드리면서 음상이 실제로 맞는지까지 확인을 시켜드립니다. 그냥 간단하게 음악을 듣고 어우 소리 좋아졌네요, 이런 수준은 헤드만 카오디오는 하지 않습니다. 차원이 다른 DSP 튜닝으로 카오디오를 가성비 높게 같은 돈을 들여도 수준 높은 사운드를 얻고 싶다면 헤드만 카오디오 방문해 보십시오.